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일입니다. 코로나가 풀려가면서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죠. 특히 거리상의 이점 때문에 일본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또 반대로 일본 분들도 한국 여행 요즘에 많이 늘었잖아요. 저희 병원에도 일본 환자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아주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저도 간만에 일본에 출장을 나왔습니다. 일은 어제까지 끝났고요. 이제 오늘은 자유시간인데 우리 같이 온 직원분들은 다 쇼핑을 하러 가셨거든요. 저는 그래도 간만에 일본에 왔으니까 일본의 성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오늘 시부야에 있는 요즘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미야시타 공원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일본의 성형에 대해서 트렌드라든지 일본의 분위기, 또 일본 분들은 성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재밌는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피 한잔 하러 가실까요? 네, 이 공원은 아래쪽 한 3, 4개층은 쇼핑몰로 쓰이고 있고, 이 옥상 쪽에다가 인공적으로 조성해 놓은 공원이네요. 이 비싼 빌딩만 있는 도심 한가운데에다가 옥상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니까 또 쉼터도 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앉아서 좀 우아하게 얘기하려고 자리를 찾아봤는데, 오늘 일요일 아침이고 해서 보니까 운동하는 분들도 많고 가족분들끼리 같이 놀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네요. 그래서 서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동양권의 성형의 시작은 1930년대 이런 20세기 거의 초반에 일본에서 먼저 성형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당시에 이제 수술법들, 매몰법들이나 트림 이런 수술법들에 일본 사람들 이름이 붙어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히가시법이라든지 우찌다 방법, 또 그거를 개량한 모디파이드 우찌다법, 이런 일본 분들 이름 붙어 있는 성형수술 방법이 굉장히 많고요. 그게 한 1960년 이 정도까지는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가 우리 한국의 성형이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자격증을 가지고 성형을 가르치고 공부한 게 된 게 1960년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성형은 사실 일본에 비해서는 좀 늦게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40년에서 50년 정도가 이미 지났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성형 수준은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이 외국에 가서 성형 수술 받고 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굉장히 드물다고 알고 있고, 이 일본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요즘의 분위기입니다. 성형을 일본이 잘한다, 한국이 잘한다 이런 거를 사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좀 어렵고, 성형이라는 게 각각의 의사나 환자마다 다 결과가 다르고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더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본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받고 가는 거는 일본에 비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거나, 또 반대로 어떤 부분들은 일본보다 더 발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으러 오시는 이유가 있고, 또 이 경제적 비용적으로도 제가 일본에 이번에 오면서 쭉 알아봤는데 평균 그 성형 비용이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매몰법 같은 게 물론 좀 저렴한 데도 있지만, 여기 평균 매몰법 성형 가격이 한 200만 원, 300만 원, 많으면 400만 원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한국에 비하면 사실 2~3배 이상 비싼 가격이어서 기술이 비슷하거나 결과가 좀 좋다면 한국에 와서 저렴하게 수술 받고 나머지 돈으로 쇼핑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또 다른 이유는 이 일본의 문화가 성형을 받은 거를 이렇게 내세우는 거를 아직도 좀 굉장히 꺼리는 그런 문화가 많다고 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강남역이나 신논현, 신사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 얼굴에 붕대 감고 코에 막 테이프 붙이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 일본에는 그런 모습은 거의가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 성형을 받으면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세요. 아무래도 성형을 이제 받은 걸 이렇게 드러내는 거나 그런 걸 싫어하는 문화가 많죠. 이제 그런 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성형수술 받고 한국에 계시는 일주일, 열흘 동안 아는 사람도 없고 어차피 외국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돌아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맛집도 가고 이런 식으로 그 다운타임 기간 동안을 좀 즐길 수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있어서 한국에 많이 들어오시지 않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자리를 나서 자리를 좀 옮겨봤는데요. 보니까 뒤에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이런 데가 있어서 저도 하고 싶네요.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제가 일본에 온 김에 생각했던 게 좀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성형외과 전공의를 하고 대학에 있을 때는 의사 이런 느낌으로 많이 일을 했어요. 뭐 지금도 여전히 의사긴 하지만 이제 개원가에 나와서 미용 성형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의사이기도 하지만 뭔가 기술자? 일종의 기술자이란 느낌도 들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혼을 담아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기술자가 이 성형외과 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이 일을 하려면 그냥 단순하게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작품을 만들어낸다 이러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인 정신 뭐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해야지 나도 보람이 있고 더 재미도 있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성형 수술할 때마다 나는 장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장인정신이라는 게 뭔가 성형외과 의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에 온 김에 제가 좀 그동안 또 잊고 살았던 이 장인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제가 아직 장인이 되었냐 그러면 장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제 목표는 어쨌든 성형외과계에서 눈수술계에서는 장인이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에스컬레이터 좀 느리네요, 한국보다. 제가 지금 시부야의 거리에 있는데 일본에서 나름대로 체인점으로 하고 있는 꽤 유명한 성형외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왔는데 그 간판이 안 보여가지고 한참 찾았거든요. 이 건물 저 위에 보시면 저기 5층에 SBC라고 써있는 간판이 화려하지 않게 그냥 저기 성형외과인지 뭔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아요. 반대로 성형외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좀 더 비밀스럽게 드나들 수 있어서 좀 편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 같으면 간판도 뭔가 더 컬러풀하고 더 크고 1층이나 2층에도 뭔가 크게 써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입구 쪽으로 한번 가서 그쪽에도 간판이 혹시 있는지 보러 갈게요. 저기 미용외과가 있다고 써 있네요.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거는 아크 클리닉이라고 이게 미용 성형외과인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건물도 보면 한국하고 거의 똑같아요. 창문에다가도 최대한 크게 눈에 띄게 해서 가게들을 막 방문하고 있거든요. 참 성형외과는 아직 저쪽 안쪽으로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죠. 저기 앞에 보시면 앞에 긴 세로 간판 중에 중간쯤에 ARK라고 아크 코스메틱 서저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단색으로 모노톤으로 자세히 봐야 볼 수 있게 또 눈에 딱 띄지는 않게 역시 그렇게 돼 있네요. 한국하고 조금 다른 거는 뒷골목에 있기도 하고요. 한국 성형외과는 뭔가 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한 건물에도 성형외과가 몇 개씩 있고 그게 뭐 단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그 건물은 다 병원이 있는 그런 건물이어서 좀 깔끔한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다른 업종들과 뭐 술집이라든지 식당 이런 거랑 섞여서 그냥 그 안에 묻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하지 않은 다양한 업종이 껴 있다는 것도 좀 특이점인 것 같아요. 가다 보니까 다이소가 있네요. 여기 미용용품 같은 게 인기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구경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쌍꺼풀 테이프하고요. 그 다음에 인조 속눈썹 뭐 이런 게 있는데 한국에도 물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길이나 형태별로 정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빌어본 바로는 뭐 쌍꺼풀 안경이라든지 또 코를 올려주는 무슨 코에 넣는 그런 제품도 있다고 하던데 일본 분들은 확실히 한국 분들보다 조금 더 쌍꺼풀이 있는 분들도 더 화려하게 속눈썹을 굉장히 많이 붙이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서양적인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게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테스트 해보는 영상을 용어로 제품 몇 개 사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성형외과라는 간판을 찾으면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용을 하는 성형외과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는 그 형성외과라고 있는데 형성외과는 주로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 목적의 성형외과를 형성외과라고 부르고, 미용을 하는 병원들은 원래 네임은 미용 정형외과입니다. 근데 일본어 발음이 정형외과랑 성형외과가 발음이 같다 그래요.
整形外科、整形外科。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성형외과냐 미용외과냐 이렇게 해야 되고 일본에서는 미용외과를 찾으셔야 된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스크램블 교차로고 일본에 뉴스 나오거나 일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일본의 대표 이미지 거기가 이 시부야에 있는 스크램블 교차로고요. 마침 일요일이어서 사람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와, 한국에도 물론 강남역 가고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많긴 한데요. 큰 교차로에 이렇게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기 앞에 건물 위에 보시면 여자 모델 그림이 있고요. 스나가와 미용외과라고 여긴 좀 크게 써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본 간판 중에는 가장 크네요. 사실 이 한국 같으면 이런 위치에 이런 건물들의 성형외과가 몇 개씩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건물은 좀 클리닉 건물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내과도 있고 특이하게 저렇게 크게 모델을 한 분을 해서 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성형외과들이 간판도 물론 크지만 이런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그 병원의 대표 모델로 해서 이제 눈에 잘 띄게 이렇게 간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저렇게 직접 모델을 사람을 내세워서 광고를 하는 경우는 정말 크게 드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 성형외과 단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게 정말 한국하고는 많이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스나가와 미용 클리닉이 입구를 좀 찾고 있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빠질 거가 있네요. 오라시 맞죠? 빠지고 맞죠? 오라시 것 같은데 오늘 일요일이어서 이게 아마 클리닉 건물이다 보니까 문 닫은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제 들어간 입구예요. 뭐 역시 건물 앞에는 큰 간판이 비교적 큰 간판이 있지만 들어간 입구는 뭔가 뒤쪽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좀 프라이빗하게 다닐 수 있게 역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조그맣게 4층에 사실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저 있고 이게 정말 맞아요, 근데? 와, 진짜. 저희 이제 택시를 타고 긴자 쪽으로 이동해서 쇼핑하고 있는 직원들을 좀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타쿠여가지고 성형을 제일 잘하는 나라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